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야당 의원단이 총리 관저와 국회 등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발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이 예정됐던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백지화 철회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어 일단 멈춘 것이라며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별금이나 경력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의 절반 가까이가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는 등 지난 14년 동안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영아가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 안전을 사실상 민간이 책임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초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에는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논의될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빌뉴스 국제공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프랑스, 베트남 방문에 이어 이번에도 손가방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바람을 담은 열쇠고리를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부터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꼬박 만 이틀 동안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회의를 비롯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동시 회담뿐 아니라 노르웨이, 네덜란드, 헝가리 등 10여 개 나라와의 양자 회담이 이어집니다. 북핵 대응 공조, 경제 협력뿐 아니라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통령실은 방류 계획 관련 정보 공유나 모니터링 기구 결성, 한국인 전문가 파견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 회담 이후 실제로 추가 조치가 합의될지 주목됩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이번 나토 회의에 초청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입니다. 첫 회담은 앞서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나라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향이 인도적 지원에서 나아가 군사적인 부분까지 언급될지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우리 야당 의원단이 총리 관저와 국회 등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IAEA의 보고서는 과학적 기반으로 작성됐다며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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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일본 시민단체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항의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야당 항의 의원단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IAEA는 이러한 일본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그러므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해양 방류에 이런 정부나 정당화 사유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 IAEA는 원전을 장려하는 단체고 2015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도록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AEA의 보고서가 일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의원단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항의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중의원회관 앞에서 연주와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립적, 독립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IAEA 분담금과 IAEA 내 일본인 직원 수를 중립성 의심의 이유로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IAEA 분담률은 7.75%, 중국은 14.5%이며 다양한 국적의 지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分担金や IAEA における日本国籍職員の存在を理由として今般の包括報告書の中立性に疑問があるとの主張は全く当たらないばかりでなく、国際機関の存在意義そのものを失わせかねないもの。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담 기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논의할지 여부에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방한했던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거센 반발 여론만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방류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에 나서더라도 반발 여론을 달래기까지는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정부는 최근 방한했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일부 시위대가 일본 정부에 100만 달러 또는 100만 유로 뇌물설 등을 외친 데 대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1일 브리핑에서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거쳐 설명해 드렸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 뉴스인 걸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어업인 2천여 명이 부산에 모여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소속 어업인 2천여 명은 어제 부산역 광장에서 호소 대회를 열고 정치권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류는 분명히 반대할 거라면서도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됐던 지역에 기초단체장들이 긴급회동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선 고속도로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백지화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과 하남시, 광주시가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광주 시민, 하남 시민, 양평 군민, 하루열고 강화 IC 포함의 힘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들 지역엔 고속도로가 백지화할 경우 지역 경제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하남시의 경우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3기 교산 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인 만큼 차질을 빚는다면 신도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신도시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발표되고 또 인근의 별도의 산업단지도 이주대책, 교산 신도시 내에 있는 기업의 이주대책단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개발과는 거리가 먼 광주시도 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아주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성장 가능성은 또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양평군 이장협의회와 새마을회원 등 지역 주민 400여 명은 고속도로 재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만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 재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위를 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대로 사업을 다시 진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릴 출범식에서 애초 계획대로 고속도로 종점을 만들고 양평 지역에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도부 회의 등을 통해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소유의 땅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안과 대안을 두고 최적의 노선을 찾는 타당성 검토 단계에 불과했고 원안의 경우 주민이 바라는 나들목 설치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찾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요목조목 반박했던 국토교통부 2차관. 2단과 3안 두 개안은 서울 한강을 2번이나 지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철새 도로지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상당한 환경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자 여러 핵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종점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대안 두 가지를 놓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안은 교통분산 효과나 환경성, 경제성 분야에서 대안 노선보다 불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안은 양평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강하면 나들목 설치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대안 노선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을 미리 흡수할 수 있어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리는 두물머리 인근 차량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노선이 확정된 사항이 아닌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용역을 맡긴 설계사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찾는 타당성 평가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게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 제기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특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달 말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현재로선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추후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사업 재개 여부 논의가 될 수도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서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별금이나 경력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선관위 직원 A씨는 선관위원 등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 여행 경비 14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14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입니다. 가서 이제 조금 뭐라도 먹고 쓰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등빙이 전혀 없으니까 써 있는 금액만큼은 다 제공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시군구 선관위원은 회의 참석 때마다 6만 원의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주게 되어 있는 이 돈을 총무 역할을 맡은 한 명 계좌에 몰아준 뒤 선관위원은 물론 직원들까지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경력금이나 전별금, 건강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상급자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지를 선관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 감사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은 선거관리라는 공무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금품 거래에 따른 선관위원회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도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선관위원을 떠나서 90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출마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서 선거관리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의 관계가 에서 부정청탁이나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회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 기간 내 경력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법원으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수당 부당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공석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임 사무총장이 이르면 오는 25일에 결정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새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된 외부 인사 1명을 임명할지 오는 25일 중앙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에게 하자를 비롯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회의를 거쳐 인선 작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에선 SUV 차량이 아파트 단지 담벼락을 들이받고 20m 아래 놀이터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에선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통과한 SUV 차량이 돌연 속도를 크게 높여 좁은 주차장을 질주합니다. 구석에 세워진 경차 한 대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더니 그대로 벽돌 담장을 뚫고 20m 아래 옆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습니다. 앰뷸런스 차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 보니까는 사람이 119에 실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와 함께 탔던 60대 배우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배우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SUV가 이곳 어린이 놀이터를 덮치면서 주변 나무와 난간이 차량과 함께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놀이터엔 아버지와 그네를 타고 놀던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서 이제 그네 타고 있었던 분도 계셨는데 다들 놀라셔가지고 많이들 나오셨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일단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근처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에선 교차로를 지나던 SUV와 오토바이가 크게 부딪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SUV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주행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시 대명동에선 식품 가게를 찾은 6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자해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태에 빠졌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1000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수조사는 지난 7일 끝났는데 정부는 다음 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사라진 아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9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까지 합치면 경찰이 살펴보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숨진 게 확인돼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사건은 11건. 이 가운데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경기 과천시 50대 친모에게는 공소시효가 15년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부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생후 며칠 만에 숨져서 매장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장애 때문에 아기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된 경기 용인시 사건에서는 40대 친모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출산 직전 친모가 직접 분만 동의서에 서명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아이가 사산됐다고 믿었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출생미신고 영유아
2,2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만 전수조사 기간이 끝나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영아의 절반 가까이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4년 동안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생명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안전을 사실상 민간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건물 한쪽에 마련된 작은 상자. 결혼하지 않았거나 어려운 경제 사정 탓에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가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입니다. 아기가 여기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면 벨이 울리고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곧바로 아기를 보호합니다. 지난 2009년 사업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모두 2천여 명. 감사원이 밝혀낸 출생 미신고 영아의 40% 정도도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은 대부분 입양기관이나 보육원으로 가는데 상담과 지원을 거쳐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지난해 30%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출산한 30대 미혼모 A씨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가 센터의 도움에 2달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이의 생부는 연락을 끊었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A씨는 설상가상으로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아기 분유랑 이런 거는 해주시겠다고 하셔갖고 자꾸 눈에 밟혀서 아기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영아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지만 낳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들에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호소도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가 권유를 하면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 지원하니까 이탈하지 않고 잘 보호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는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 의무화가 무분별한 영아유기는 막을 수 있더라도 아이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까지 보장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생명이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YTN 유서연입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나 음료, 과자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다양한 막걸리 종류가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단맛을 위해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할 거란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막걸리 판매가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많게는 11.3%, 적게는 5% 매출이 감소한 곳도 있습니다. 국내 막걸리 판매량 1위 업체인 서울장수는 WHO와 식약처 승인을 받아 아스파탐을 사용해왔다면서 후속 사항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위험도에서는 굉장히 좀 저희는 미치지 않는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보면 알코올 자체가 1군인데 아스파탐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이 더 문제죠. 펩시콜라 제로 제품에 아스파탐을 사용 중인 롯데 칠성음료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글로벌 펩시에서 원액을 받아 제조하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펩시와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리오는 포카칩 등 10여 개 과자에 들어가는 원료를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리오는 과자 양념에 평균 0.01% 정도 극소량이 들어간다면서 교체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공 인공 감미료든 또는 천연 단순 정제당이든 둘 다 과하면 인체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단 현재 그 바람에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정보 부분이고요. 국제암연구소는 조만간 아스파탐을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현대차, 기아 전기차 4개 차 중에서 넉 달 동안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4건 접수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현대차, 기아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동력 상실이 주행 중 발생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앞으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우기를 맞은 인도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하루에만 22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남서부 규슈의 후쿠오카현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인도와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들이 빗물로 가득한 도로를 위험하게 달려갑니다. 산사태로 집들이 무너지고 여러 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구조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오이타현은 폭우로 강물이 흘러넘쳐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山国川です。川の水が道路に溢れ出ています。 연발차기 속출하는 등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오이타역은 큰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후쿠오카와 오이타현에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38도에 육박한 도쿄에서는 50여 명이 열사병 증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우기를 맞은 인도 북부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9일 하루에만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히마찰 프라데시와 우타라칸드, 델리주와 잠무 카슈미르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사박 6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 기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합된 경고를 보내고 1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기시다 총리의 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 런던 협약과 의정서를 위반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고준위 핵 폐기물의 바다 유입을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담과 방위를 놓고 국격을 떨어뜨린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IAEA에 대한 뇌물설은 가짜뉴스라며 그로시 총장 방한 기간 일부 시위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 기간
민주당 의원들이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거친 비난과 막무가내식 압박은 국격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무례한 행동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민주당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를 민주당처럼 평가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며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그로시 총장 말을 뼈아프게 들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도 국제 망신을 자처하는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그로시 총장 방한 기간 불거진 논란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IAEA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0만 달러 또는 100만 유로 뇌물서를 외친 걸 두고 가짜뉴스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가짜뉴스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확인되었는데 추가적인 팩트 없이 이렇게 주장하시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최근 일부 공직자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오염수라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IAEA 보고서 표현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쓰는 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사용하는 핵폐수란 용어는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근거 없는 불안감을 준다며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거란 그로시 총장 언급과 관련해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AEA 보고서와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IAEA 총장 방한 뒤에도 여야는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은 이른바 내로남불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안대로면 민주당 소속 전 군수의 땅이, 대안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종점과 겹치기 때문인데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때문에 종점을 바꾼 것이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기존 계획은 민주당 지자체장의 셀프 특혜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신설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사례가 적지 않다며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란 국민의힘의 반격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로드게이트, 국정농단 등의 거친 표현으로 맞받았습니다. 권력형 특혜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띄웠고,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양평군수 역시 자신의 땅은 길도 없는 산속에 있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사과와 진상규명 요구가 엇갈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원희룡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토부 현안 질의까지 예정돼 있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반년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나 검찰의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난 걸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나타난 잘못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보석 석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참사 전후 무전 녹취 파일 검증이 이뤄졌고 당시 이 전 서장이 사고를 알리는 무전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더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전 서장 측은 무전의 음질이 나빠 잘 듣지 못했다며 맞섰습니다. 2시간여 만에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서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고인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고 사실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지 반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실범에게 어느 수준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현장에 없었던 김 서울청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등 법리를 검토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검찰이 김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소해도 불기소해도 탄핵 심판과 맞물려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쏟아질 수 있는 건데 헌재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면 19년 만의 총파업인데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제외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최근 조합원 6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 83%가 참여해 91%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겁니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75%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고대 의료원과 이화, 한양대 의료원, 경희대병원 등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0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호사 배치 수준 상향, 인력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9.2 노정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등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병원들은 파업 참여 규모를 미리 파악하면서 대체 인력 투입 등 진료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이나 대책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임단협에 이렇게 대응하고 진심으로 하는 게 저희가 최선이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는 등 진료 차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경찰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과 14일 퇴근 시간대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1,30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특별 단속 기간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노조원 등 1,32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3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사에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해 1억 6천만 원을 빼앗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공군 전략 정찰기가 어제 새벽 북한 경제수역 이이지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어제 새벽 5시경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울진 동쪽 270여 킬로미터에서 통천 동쪽 430킬로미터 해상 상공에서 북한 측 해상 군사 분계선을 넘어 공중 정찰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에 퇴각을 했다가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킬로미터 해상 상공에서 해상 군사 분계선을 또다시 침범하는 군사적인 도발을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또다시 자신들의 경제 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하나원이 개번 24주년을 맞아 언론 공개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난 탈북민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이 한국이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피부 미용 수업을 받는 탈북민 교육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탈북민들이 12주 동안 머무르며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곳, 바로 하나원입니다. 한 탈북민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미공급이 되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힘들고 북경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차피 생활도 해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한 뒤엔 북한 관영 매체에서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로구나, 한국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구나, 이런 그런 생각, 인권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드라마 통해서 많이 이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 역시 신분이 보장되는 곳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원에서 새 꿈을 꾸게 된 만큼 앞으로 남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가져봅니다.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과정도 받고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보도를 전제로 한 탈북민 인터뷰가 진행된 배경엔 탈북민 지원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엿보입니다. 탈북민들의 그 정착에 대한 지원,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인 만큼 YTN 최두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해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당대표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 두 사람이 만찬 회동을 갖는다며 회동은 비공개로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김앤장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고에게 보수를 챙겼다는 논란과 고등학생 딸이 서울대 법대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권 후보자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 전 특검과 이모 검사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특검 등도 재판에 나올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구단 입단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산 그리너스 FC 임종헌 전 감독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임 전 감독은 선수 2명을 해외 구단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중개인 최 씨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전주환은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다른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초복인데요. 올해 여름 보양식은 흑염소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음식점에 직접 가야 먹을 수 있었던 흑염소 고기가 대형마트에서 처음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갓 도축한 흑염소 고기 가공이 한창입니다. 엄격한 위해 요소 위생관리 시스템, 햇섭 인증을 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흑염소가 국내 최초로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철저한 햇섭 위생관리 기준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맛 좋은 보양식을 흑염소를 맛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흑염소 고기가 첫 선을 보인 곳은 전국 체인을 갖춘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20곳입니다. 까다로운 대형마트의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마침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흑염소는 개인이 보신용으로 즙을 내서 먹거나 주로 음식점에 직접 가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도 영양도 좋은 흑염소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먹으려면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종류별로 탕, 전골, 고기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서 너무 궁금해요. 정말 여자들한테는 괜찮아요.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는 첫 출시를 기념하는 시식회도 열려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네, 흑염소 드셔보세요. 맛보세요. 12만 마리, 전국 흑염소 4마리 가운데 1마리 정도가 사육되는 전남에서는 흑염소 산업을 분류축산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흑염소 발전 5개년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서 생산 농가 구축이라든지 또 판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 가축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가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금께 진상까지 된 전남의 검은 보물 흑염소. 새로운 대면 판로 개척으로 대중화의 첫 걸음을 떼면서 전남의 흑염소 산업이 한층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의 사거리를 지나던 SUV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망정동 한 교차로에서 경차가 어린이집 승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이집 승합차에는 유아 4명과 보조교사, 운전기사가 타고 있었지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오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인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년 동안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건물 2곳에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3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인데요. 초복답게 날씨가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곳곳에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과 광주는 28도, 대구는 30도, 강릉은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